근데 여러분 소통처럼 쉬운 이론이 있나요? 난 소통이 참 쉬운 것 같아. 이론은 뭐야? 말 잘하고 잘 듣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소통이라고 얘기한다. 소통이라. 그래서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야, 이것처럼 쉬운 이론이 없는데 잘 듣고 잘 말하면 되는데 소통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은 방법론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습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수영을 좀 배우는데 수영이 잘 안 늘어요. 나이 먹고 배우니까. 근데 이론은 제가 엄청나거든요. 뭐 설명 끝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음파도 잘하고 동작도 어떻게 하라는 건 내가 자세해요. 그래도 고개도 언제쯤 돌아야 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여기 당겼을 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물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전에 뭐 갈등 관리도 하고 얘기 많이 했지만 실제로 처음 듣는 얘기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알잖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부딪히면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에 이 실험이 있었다는 거죠.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걸 한 거야. 120곡을 태퍼가 손으로 두들겨. 그런 실험을 한 거죠. 딱 이렇게 하면서 그 태퍼가 두들기는 그 노래는 대단히 쉬운 노래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종이 땡땡땡, 송아지 이런 거를 자기가 말은 하지 않고 입은 하고 자기가 속으로 음미하면서 흠임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친 거지.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120곡을 두들겨 준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주 기본적인 노래,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 것 같은 노래 120곡을 태퍼가 두들겼을 경우에 상대방은 몇 개나 맞출 것 같습니까? 라고 미리 예상을 했다 이거지. 몇 개 정도 맞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50곡? 반절 정도는 맞출 것 같다. 아주 쉬운 곡이니까. 그렇죠?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장님은? 몇 곡이나 120곡 중에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실험자한테. 실험하기 전에 네가 두들기면 상대방은 몇 개나 맞출 것 같니? 물어봐요. 몇 개? 반절은 거의, 그렇죠? 반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직접 해본 거야. 실험을 직접 해본 거지. 이렇게 딱 하고 자기는 맞고 이제 딱딱딱 두들긴 거죠. 근데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50%를 추측했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3곡만 맞췄어. 3곡. 2.5%밖에. 근데 이 실험은 여러 번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에 쓴 건데, 이걸 소통의 오류 중에 지식의 저주라고 얘기했다. 뭐라고 했냐? 지식의 저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 또는 예상을 하는 거야. 거기에 매몰되어서 인식의 왜곡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CEO와 일선 직원이 이런 관계에 있더라. 팀장과 팀원이 이런 관계에 있더라. 교사와 학생이 이런 관계에 있더라. 정치가와 유권자가 이런 관계에 있더라. 마케터와 고객이 이런 관계에 있더라. 작자와 독자가 이런 관계에 있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뭐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전달해도 상대방이 잘 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지.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게 100점. 100점 빨리 써. 100점. 그리고 참 2조 오늘 우승조 여기도 100점. 일단 게임에서 100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00점.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반응했기 때문에 100점. 오케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시간상 안 보고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친밀감에 대한 소통의 편견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론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한된 정보를 주고 과도한 또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친밀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불통의 원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내 마음 잘 알겠지. 이게 바로 친밀감이야. 부부지간에도 가정도 똑같다는 거죠. 친밀감에서 오는
소통의 편견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설명해도 상대방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라는 거예요?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 보다 어떻게 정확히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가 전달될 거라고 알고 있으면 오해다. 오케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얘가 내 마음 알아서 다 내일부터 일찍 출근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직접 말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 우리나라는 고맥락 사회예요, 저맥락 사회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맥락이에요, 고맥락이에요? 고맥락 사회는 뭐고 저맥락 사회는 뭐예요? 고맥락 사회는 맥락을 깊게 살펴야 되는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그래. 전맥락 사회는 맥락을 살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고맥락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죠? 대표이사가 말하지 않았는데 심기를 읽는 거야. 대표이사가 표정을 보니까 이 책상을 치우라는 뜻 같은데? 고맥락 사회야. 되게 힘든 거죠. 맥락을 읊어야 되니까. 고맥락 사회는 뭐죠? 차를 탔는데 더워. 더우면은 저맥락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더워. 에어컨 좀 틀어줘. 이게 저맥락 사회예요. 고맥락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못하고 변죽을 울려야 돼. 야, 좀 공기가 탁하지 않니? 좀 답답하지 않니? 요즘에 외부 온도가 30도가 넘대는데 열대야가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대. 계속 변죽을 두들겨야 돼. 맥락을 얘기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걔가 맥락을 못 알아주면 골치가 아프네. 저 맥락은 어떻게 한다? 야, 더워. 에어컨 좀 틀어줘. 저맥락 사회.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맥락 사회라고 하는 거죠. 저맥락 사회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매뉴얼이야. 매뉴얼만 읽어보면 돼. 근데 고맥락 사회는 매뉴얼이 없어. 뭐죠? 잘 알겠는데 내가 설명할 재주가 없네. 이게 암묵지가 많은 게 고맥락 사회예요. 그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가면서 이제 전맥락 사회로 하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전맥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잘 돌려서 얘기 잘 안 해. 요즘 애들은 직접 얘기해. 팀장님,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6시 되면 가야 되겠습니다. 간다고. 걔네는 전맥락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맥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분위기상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는 막 두들겨야지. 막, 오늘 집사람 생일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고맥락 사이.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뭐다? 친밀감에 대한 소통의 편견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다. 왜냐하면 되게 친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밀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맥락 사회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고맥락이 아니고 저맥락의 특징은 뭐다? 말해라. 잘 설명해줘라. 그러나 예의 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의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내 뜻을 얘기해야 돼. 팀장이면 팀장의 뜻을 얘기해야 돼. 팀원이면 자기가 팀장님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안 했는데 알아줄 거라 오해야 오해. 절대 못 알아줍니다. 오케이?